VBN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윙맨 구독자분들께서 우리 스윙맨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과 그 다음에 정리해드리는 테마 공부를 더욱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 있죠.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아이폰 앱스토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에 맞춰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치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무료로 설치가 됩니다. 이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 다비드 전문가가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운영을 합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단타 추천주 스윙노트 공지사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스윙노트를 가시면은 스윙맨의 테마 총정리 이렇게 해서 뭐 스판덱스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 이재명 관련주 로봇 관련주 테마에 대한 정리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핫 종목 이쪽으로 이제 오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급등했었던 그 다음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왜 어떤 이슈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정보와 재료 그 다음에 시야를 좀 더 멀리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런 이제 좀 공부 글들도 많이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타 추천주도 올려드립니다. 날짜별로 이제 추천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기술적인 뭐 간단한 내용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맞춰서 매매를 하시고요. 항상 다 올라갔으면 좋겠으나 뭐 모든 종목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손절가를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또 수익 내실 때는 이렇게 또 인증 글도 많이 올려주시면은 또 열심히 종목 골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추천주를 좀 많이 올려드리는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서 지난주보다는 조금 좀 덜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종목이 좀 내려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손절가를 터치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시되 여러 종목들이 이제 계속 제공이 되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참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이 냈을 때 기존에 좀 내가 처리를 못했던 손실 종목들을 같이 상쇄시키면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에는 너무 종목을 좀 많이 운영하지 않는 그런 자세들을 좀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제가 올려드리는 요 종목들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수익도 뭐 깔끔하게 내시고 그 다음에 아니다 싶을 때는 또 과감하게 덜어낼 줄도 아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을 잘 세우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시장이 좀 번거롭죠. 지난주에 급락 이후에 시장이 좀 흔들흔들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좀 분위기가 상방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의 큰 악재라기보다는 저는 뭐 지난번에 영상에 남겨드렸다시피 시장의 방향성을 뭐 결국엔 추세를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좋은 재료와 또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직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상을 찍어드린 이후에 뭐 다행히도 시장의 방향성이 그대로 적중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근데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지금 이 시즌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항상 안내를 해드리고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알려드릴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2020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는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꽃길을 좀 많이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또 좋은 점에서 또 수익만 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라던가 아니면 뭐 급락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1분기가 이제 되어서 4분기에 실적이 나오는 이 시즌에는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꼭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면은 지금이 이제 흔히 말하는 상폐 시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상장 폐지에 들어갈 조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는 기간이 딱 끝난 기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분기는 3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럼 3월 31일부터 45일 이내에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분기도 마찬가지고 3분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4분기는 끝매점이 이제 12월 말일이 되겠죠. 끝매점으로부터 90일 이내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4분기는 좀 실적 발표 기간이 길죠. 왜 그러냐면은 이 연간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톨탈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어떤 결과치를 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90일 이내, 그래서 3월 30일 이내에 중소형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다 해야 되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중소기업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소규모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조금 좀 늦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실적 시즌에서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었던 기업들, 문제거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은 웬만하면 매매를 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걸러내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패 시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은 상패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제가 돌려본 모든 종목들을 찾기는 힘들었는데 재무구조가 조금 좀 불안한 감이 있다 하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내 종목이 상패 아니면 관리 종목에 빠지면서 또 급락을 하고 그런 경우들을 거의 몰라서 뒤통수 당하는 경우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셨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미리 좀 해두시고 내 종목을 꼭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미지를 하나 캡처를 했어요. 다른 데서 이제 좀 퍼온 그런 자료인데, 상패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이렇게 있는데, 유가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에 뭐 상장되어 있는 게 되겠죠. 매출액,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빠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50억 미만이고, 그 다음에 이게 2년 연속이라고 한다면은 상패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좀 작죠. 30억 원 미만의 매출액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2년 연속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상장 폐지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그것보다는 2번, 3번, 4번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코스피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이런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관리 종목이 빠지고, 그게 이제 50%를 초과를 했는데 그 관리 종목 이후에 또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상패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알아두시고, 사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뭐 이런 과정이 되려고 하면은 이미 연간 영업이익과 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좀 판가름이 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간 영업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4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빠지게 돼요. 근데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4년 연속 적자가 나도 이건 이제 해당이 없는 거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발생시키면은 관리 종목으로 빠져버리고요. 관리 종목으로 빠졌는데 그 다음 해에 이거를 흑자로 전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패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에 연간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연도 연 단위의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이번에 만약에 작년 그 전에 여기다 영업 손실이 나오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연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도 적자가 나서 손실이야. 그러면 이제 4년 연속 손실이 되면서 관리 종목으로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빠지는 경우들은 보통 대부분 여기에서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예제 종목들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잠식이라는 건데, 이거는 재무제표 가가지고 총 자본이랑 그 다음에 거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본금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이라고 해가지고 자본금 50% 이상의 이제 잠식이 됐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총 자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본금이 이제 더 크면서 그 총 자본이 여기에서 이제 50%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관리 종목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재무제표를 좀 같이 볼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거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이거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 되면은 관리 종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완전 자본 잠식이 되면은 요거는 상패 조건이 되는구나.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요런 것들이 되겠죠. 얼마 전에 종목 중에요, 동방선기라는 종목이 어제였네요. 어제 하한가를 갖고 오늘도 갭 하락을 해서 11% 정도의 하락률이 나왔습니다. 동방선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테마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잘 나갔었던 뭐 영화금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과 함께하는 뭐 가덕도의 이슈도 가지고 있고 뭐 신공항 테마를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좀 많았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제는 그 하한가를 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동방선기라는 종목을 검색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동방선기가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하한가를 갔다라고 이제 특징주 뉴스가 어제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동방선기라는 종목에 재무제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 분석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HTS 쓰시는 분들 여기에다가 기업 분석이라고 쓰면 나와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키움의 영웅문이라는 HTS인데, 단축 번호를 보고 요거 쓰시는 분들은 단축 번호를 보고 오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단축 번호는 증권사마다 다를 테니까 여기다가 이제 기업 분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TS에서도 이제 기업 분석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방선기가 매출액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2020년도 9라고 써 있으니까 이제 3분기까지의 내용이잖아요. 3분기까지 이렇게 나왔고 4분기에 이거를 확 뒤집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연간 실적이 이번에도 이제 적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4년 연속 적자가 되면은 제가 관리 종목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들이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아도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한가가 가는 경우들이 지금 시즌에서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내 종목이 이제 물렸는데 그거를 이제 오랜 기간 보유하고 신경을 안 썼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재무제표를 좀 까봐야겠죠.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보통 이제 주가가 좀 가벼운 종목들이 이제 적자 지속이 좀 많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시총이 좀 작은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참고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뭐 단기 순이익에서는 이제 적자가 나와도 이거는 뭐 이제 괜찮은데, 이 영업이익 쪽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들은 자본이랑 요 자본금을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 영업이익 요거를 이제 좀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하나 좀 더 같이 드렸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재무제표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 그 다음에 별도 재무제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땡땡 홀딩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잡혀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사 성격의 이제 종목들, 그런 것들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은 이제 별도 재무제표를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 좀 모르고 당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국순당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국순당은 이제 뭐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회생해서 거의 뭐 지옥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게 작년 상반기에 거래 정지가 한번 됐어요. 거래 정지가 됐는데 2월 11일 날, 그러니까 딱 지금이랑 좀 비슷한 시기죠. 작년에 있는. 근데 이 종목이 거래 정지가 들어가기 전에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계속 밀렸다가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고 우상향 추세를 바닥 돌파를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 이제 종목이 되었었는데, 이 종목에 당시에 이제 좀 재무제표를 까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전년도 해서 연속 적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관리 종목에 빠질 수 있는, 그 다음에 거래 정지도 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관리 종목이 이제 되어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차트가 좋아서 매매를 진행을 했다가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막 거래 정지가 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지금 시즌에서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하셔서 조심조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오늘 제이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제이웨이라는 종목을 보니까 오늘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이렇게 나왔네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다 까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종목이 영업 실적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지속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부실 기업들은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다 거르고 제끼고 하는 게 당연히 좀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일단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한 가지 예외가 뭐냐면은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혜를 받은 그런 기업들은 이런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외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드팩토라는 기업이 실적의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이 기업은 그냥 매출액이 안 찍혀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됐죠. 얘는 이제 그 신약 개발하고 연구 개발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매출이 안 뽑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력으로 주가 성장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기술 특례 상장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적자가 된다 하더라도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던가 그렇게 빠진다던가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장 이후로 이제 5년 이렇게 이제 시간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 종목을 봤는데 내 종목이 연속 적자다. 아씨 어떡하지? 바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내 종목이 기술특례 상장을 한 기업인가? 이런 거를 이제 먼저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술특례 상장인지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또 같이 알려드려야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첫 번째로 약간 좀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포털 사이트에 녹색 창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만약에 매드팩토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매드팩토 그 다음에 뭐 특례 상장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공신력 이제 뉴스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뭐 나와 있잖아요. 12월 19일 코스닥 시장에서 기술 특례로 상장했다. 매드팩토 이런 식으로 사실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약간 좀 야매, 그리고 약간 좀 정석으로 가시려고 한다면은 KRX 거래소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KRX 한국 거래소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죠.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여기 정보 데이터 시스템 여기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 쪽으로 와가지고 종목 정보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이게 그 구성이 좀 바뀌어가지고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 여기를 클릭할게요. 주식에서 이 세부 안내 여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세부 안내를 클릭하시고 상장회사 상세 검색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으로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소속부를 클릭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스펙 쭉 모아놓고 그 다음에 관리 종목 쭉 모아놓고 스크롤을 계속 내리면은 여기 이제 기술 성장 기업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그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들이니까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서남, 뭐 석경 AT, 셀리버리 뭐 이런 종목들은 기술 성장 기업부, 그러니까 특례 상장을 한 기업들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예제로 봤었던 매드팩토도 기술 성장 기업부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 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방법이, 정석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모든 종목들을 다 찾을 수는 없었으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 종목을 검색을 하는 게 당연히 이제 1순위가 돼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적자 지속이라고 하면은 특례 상장 기업인지 확인을 하시는 거, 특히나 제약주들은 특례 상장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추천드리고 굉장히 좀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걸 보고 뭐야 이거 깜짝 놀라실까봐 여기도 이제 기술 성장 기업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즘에 제가 보니까 한국 정밀기계
이미지스, SNW, 그 다음에 NC트론, 그 다음에 GV, 쿠르셜텍, 그 다음에 소리바다, 네이블, UNI, 리더스 기술투자, 테라셈, 서진 오토모티브, 아스타, GL팜텍, 투비소프트. 이게 제가 뭘 나열을 한 거냐면은 제가 열심히 검색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일단은 좀 제가 검색한 내에서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물론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뭐 거래정지가 들어간 그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자세하게 이제 제 종목들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업의 내용들을 파보진 못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특례 상장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코스피 종목이라고 하면 일단 뭐 제외가 되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후다닥 좀 찾아봤을 때 이렇게 이제 영업 실적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제가 좀 골라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 일단은 조심할 건 조심해야겠죠. 지금 상패 시즌이 다가왔고 거기에 이제 막 하나하나씩 또 관리 종목으로 빠지면서 하한가를 맞는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 종목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 좀 위험한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포트에 있는 종목들 한 번씩 꼭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지금 완전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수익맨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매매를 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의 대박과 상한가를 기원합니다. 대박 나세요. 수익!